이번엔 전략 플러스 시간입니다. 김우식 와우넷 파트너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지난주 증시 그래도 FOMC 고용 보고서 굵직한 이벤트들이 많았는데 우선 잘 넘겼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중국 쪽도 괜찮았고 미국과 한국 증시 전반적으로 잘 버텨줬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지난주 같은 경우는 지수만 놓고 보면 급격한 어떤 변동성에서 좀 벗어난 비교적 차분한 모습이었죠. 다만 이제 주 후반과 간밤에 미증시가 굉장히 화려했다는 점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겠고요. 우리가 쉬는 동안에 다우지수는 1.6, S&P 500은 2.3%, 나스닥은 3.2,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4% 이상 올랐던 것 기억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중국 증시도 지난주에 바닥에서 올라오는 모습이 상당히 인상적이었죠. 자, 미증시는 지난주에 말씀하신 대로 FOMC 회의라든지 빅테크주 실적 발표 이런 빅 이벤트가 있었지만은 한 주간의 지수만 놓고 보면 움직임은 크진 않았습니다. 금리 동결 기조 속에서 이제 파월 연준 의장의 스탠스가 큰 변화가 없다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낮췄지만은 다행히도 일각에서 얘기했던 금리 인상에 대한 어떤 가능성 그것도 강하게 부인을 했죠. 해서 비둘기파로 좀 해석됐다는 점이 호재로 작용했고 엔비디아가 한 주 동안에 1.2% 정도 경고했는데 다만 빅테크라든지 반도체 주들은 지난주에 실적 발표에 따라서 상당한 변동성을 보였습니다. 슈마컴이라든지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그다음에 AMD 같은 경우는 급락했지만은 미증시가 그 영향을 주 초반에 받았지만 애플의 호실적과 부진한 고용 지표로 주 후반에 지수를 끌어올렸다 그렇게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컨센서스를 넘어선 실적 발표를 했던 애플, 퀄컴, 아마존 같은 경우는 플러스 8.3, 8.4, 3.6% 상승했고 테슬라 같은 경우는 주 후반에 좀 주춤하긴 했지만은 한 주간 8% 가까이 상승을 했죠. 반면에 AI 대표주인 AMD 마이너스 4.3%, 한 주간, 슈마컴은 마이너스 8%, 브로드콘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5% 가까이 하락 마감했지만 다행히도 간밤에 상승폭을 상당폭 많이 했다는 점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워렌 버핏 같은 경우도 비중을 일부 줄이긴 했지만은 무려 1,100억 달러 규모의 천문학적인 자사주 매입을 발표한 애플의 상승이 상당히 인상적인 한 주였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이런 미 빅테크 주들의 어떤 변동성 때문인지 몰라도 반도체 관련 주들이 지난주에 좀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고 밸류 관련 주 같은 경우도 아무래도 지난주에 발표했던 가이던스에 대한 어떤 불만족 때문에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동안 압도적인 모습을 보였던 반도체라든지 밸류 관련주가 최근에는 시세가 조금 약화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그 외의 섹터 종목들이 좀 움직이는 특징이 좀 있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메인 섹터가 쉬어가는 동안에 나머지 방산, 유리기판, 전력설비, 2차전지 화장품, 조선 같은 종목들 틈새에서 순환매를 보였던 게 지난주 우리 장세의 특징이 아니었나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난주 특징들 간단하게 체크해 봤고요. 자, 지난주 워낙 빅 이벤트들이 많아서 그런지 이번 주는 한산해 보입니다. 좀 한 주 쉬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도 드는데 그래도 일정들은 체크해 봐야 되겠죠. 어떤 일정들 보면 좋겠습니까? 네, 우리가 몇 주간 살펴보면 A급 경제 지표, 거기다 FOMC 회의, 빅테크 실적 발표 등 때문에 상당한 변동성을 보이는데 이번 주는 큰 이벤트와 이슈가 없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A급 경제 지표도 없고 빅테크 실적 발표도 없습니다. 그나마 좀 중요하다 그러면은 중국의 4월 무역 수지 정도, 그다음에 중국의 4월 CPI, PPI, 또 미국 쪽에서는 5월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 이 정도만 체크하면 될 것 같고요. 실적 발표 같은 경우도 디즈니, 우버, 로블록스, ARM 상당히 좀 급이 약간 내려가는 느낌이 들죠. 다만 FOMC 회의 이후에 연준 위원들의 코멘트가 이번 주에 이어지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가장 주목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파월 연준 의장 같은 경우가 금리 인상도 없지만 금리 인하 역시도 시간이 걸릴 것 같다는 스탠스를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고용지표 같은 경우는 예상외로 상당히 부진하게 나기 때문에 지금 골디락스로 긍정적인 해석을 하고 있는데 다른 연준 위원들의 생각은 어떤지 자 그것에 따라서 시장에 상당한 영향도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번 주 국내외 이슈 이벤트 같은 경우는 좀 한산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부터 또 새롭게 한 주가 시작되는데요. 이 역사적으로 5월이라는 달이 증시에는 그렇게까지 호의적이지가 않거든요. 이번 주는 투자 전략 어떻게 세워야 되겠습니까? 예, 우리 흔히 셀린메이라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5월에는 주식을 팔고 떠나라 해서 5월 증시에 대한 기대감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다만 5대 변수죠. 금리, 전쟁, 실적, 그리고 외국인, 밸류업. 자, 이런 5대 지수, 5대 변수를 통해서 본다 그러면은 최소한 그래도 중립 이상의 시장은 기대가 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상당폭 물론 낮아졌습니다만은 금요일 미국 고용 보고서에서 확인했지만은 아예 없어지진 않았다. 자,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전쟁 관련해서는 방금도 소식이 나왔습니다만은 하마스는 전쟁의 어떤 전쟁 그 휴전안에 대해서 받아들였는데 이스라엘 쪽이 좀 부정적이죠. 자, 그런 부분 때문에 협상에 진전이 없습니다만은, 그리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도 여전히 진행형입니다만은 국제 유가를 통해서 볼 때도 큰 데미지는 추가적으로 없다. 자, 그렇게 봐야겠고, 기업 실적 같은 경우는 미국 기업의 거의 80% 가까이가 지금 컨센서스를 넘어섰습니다. 또 우리 기업들 같은 경우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상당폭 턴어라운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이런 부분을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고, 다만 실적 시즌 이후에는 모멘텀이 조금 약해질 수 있다는 점은 감안해야 되겠죠. 외국인 매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 19조 정도의 매수를 기록하고 나서 잠시 주춤하는데 환율 같은 경우는 좀 안정이 되어 가고 있고, 반도체에 대한 차익 매물 조금 있습니다만은 밸류업 종목에 대한 관심은 여전하더라. 그리고 밸류업 가이던스에 대한 비판 여론도 많지만은 이게 하루 이틀을 끝낼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자,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5대 변수를 통틀어 본다 그러면은 미국 시장도 우리가 통해서 본다, 미국 시장의 어떤 흐름을 놓고 보면 많이 오른 종목의 차익 매물은 나옵니다만은 전체적인 시장 전망 같은 경우는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 전략으로 말씀드린다 그러면은 역시 밸류업이라든지 반도체 관련주가 우리 전체 어떤 증시의 중심이다. 그런 관점에서 여전히 롱텀하게 긍정적인 관점을 유지하시고, 다만 이제 실적 우량주라든지 그동안 고생했던 섹터, 뭐 자동차든 방산이든 2차 전지, 게임, 엔터, 화장품 등등에서 다른 쪽의 순환매도 돌아간다는 측면에서 놓고 볼 때 균형감 있는 투자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자, 그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은 김우식 와운의 파트너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